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경범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한 카페에 하이 실종 차리의 남성이 이렇게 막 활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경범죄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 경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건강과 또 환경을 생각해서 천연세제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천연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또 어떤 세제와 어떤 세제를 혼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반대로 부작용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천연세제 사용하십니까? 요즘 뭐 집집마다 천연세제 한두 가지 정도는 구비해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집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구연산, 과탄산소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곽사부님과 이렇게 산림 전문가와 맨날 있다 보니까 네. 이분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맨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 대체 어디에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전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감이 안 옵니다, 저는. 저도 이 마트 가면 천연세제 삼총사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놓기는 했는데 뭘 어디에 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삼총사입니다.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뜻 생각나는 게 세탁물 정리할 때 세제로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하고 이것만 쓰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옷에 그 피가 묻었을 때나 이제 흙 묻었을 때 아니면 또 옷이 누렇게 변색됐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참 궁금한데 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옷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옷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지금 누구 옷인가요? 이거 누구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걸 꼭 저한테 무슨 퀴즈 내듯이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과탄산소다,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여기 구연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피 묻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 묻은 옷이고요. 피 묻은 옷은 제가 알기로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알고 있는데. 저는 과탄산소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과탄산소다? 저는 과탄산소다. 네. 그리고 이것도 피니까 과탄산소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우.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목에 때. 네. 이거 때. 가만히 때는 찌들 때도 때. 과탄산. 과탄산소다. 전부 과탄산소. 다 과탄산이에요? 이게 사실 다 돼요, 다 돼. 좋은 건 다 됩니다. 자, 요것도 찌든 때 과탄산소다. 이건 흙 묻은. 흙 묻은 거예요? 흙 묻은 거. 아이들 이런 거 흙 많이 묻히죠. 흙 묻은 건 뭘로 해야 될까요? 흙 묻은 이쪽으로 거. 보시면 여기 흙이 이렇게 흙 묻은 거. 이 베이킹소다 아닌가? 애가 이거 베이킹소다 많이 쓰던데. 이거 베이킹소다. 표백도 시켜주고 악취도 없애주죠. 네. 집에서 좀 하시나 보네요. 이건 이제 누렇게 된 거. 이것도 과탄산소다. 과탄산을 굉장히 너무 좋아하셔. 이거 과탄산. 변색된 거. 하였던 옷이 이제 변색됐어요. 네. 누렇게. 제가 사실 성격이 약간 극단적이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그렇게 다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근데 원래 우리가 사지선달 풀어서 저래요. 네. 찍을 때는 일관되게 찍어야지. 맞아. 그게 25%도 맞아요. 그렇지. 지금 그 정신으로 이정수 씨가 한 것 같은데. 맞아. 곽사부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잘 하셨어요. 이렇게 맞는 그래요? 것도 있고 하지만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실 때는요. 천연세제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천연세제들의 성분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파악하고 나면 좀 더 때를 쉽게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네. 그걸 가지고 소재를 파악해서 써라 이거죠. 그렇죠. 천연 세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걸 알면 이렇게 안 해놨겠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따로 출연했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만 하지. 네. 예. 그 차이점은요. 이 노란색 종이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 이거 뭔지 압니다. 이거 리트머스 종이 아닌가요? 네, 우리 저 시절에 학교 이제 다닐 때 했던 네, 맞아요. 바로 pH 농도, 그러니까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네. 리트머스 종이거든요. 네. 산성이 강하면 색깔 변하고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천연 세제, 이제 3종 그 친환경 세제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구연산의 성질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이 세 가지 세제들의 성질에 대해서 이 pH를 측정하는 종이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게 과탄산소다거든요. 네. 네, 과탄산소다 먼저 과탄산소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숟가락 떠서 옮기면 되나요? 네. 숟가락으로 적당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풀어서 네. 어느 정도 녹여주세요. 천연 세제에다가 물을 녹여서 네. 세제를 일단 녹여주시고요. 저는 리트머스 종이를 적당히 잘라서 네. pH 산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베이킹 소다도 네, 또 살살 녹여주셔야 돼요. 네. 과탄산소다 녹였고요. 네. 베이킹 소다. 네. 먼저 화면 가장 좌측이 과탄산소다. 네, 요게 과탄산소다고요. 네. 중간이 베이킹소다. 중간에 베이킹소다도 제가 물을 넣을게요. 물 넣어서 네. 적당히 녹여주시고요. 좀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긴 저 네. 과탄산소다가 세탁물에 많이 쓰이는 거는 같더라고요. 네. 근데 베이킹 소다는 여기저기 다 쓰여요. 그쵸? 만능이잖아요, 네. 사실. 네. 제가 그건 알아. 지난 시간에서 구연산 저거는 음. 저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채소 씻을 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했었어요. 네. 아니, 근데 빨래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제작진이 여기 이름을 딱딱딱 붙여놨으니까 네. 이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뭐 이렇게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섞였어, 없어졌어. 그러면 네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그래요? 가능해요. 아, 이제 그래요? 백색의 가루긴 다 백색의 가루인데 네. 아주 입자가 고와요. 네. 그러면 후 불면 확 날아갈 것 같이 입자가 곱다면 베이킹소다. 아, 베이킹 소다. 네, 그거보다는 살짝 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백제처럼 알갱이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과탄산소다를 과탄산. 보시면 아, 되고요. 이건 약간 옆에서 보니까 짜잘한 스티로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연산은 마지막으로 입자가 훨씬 더 굵고요. 굵어요. 그리고 살짝 반짝반짝거리는 입자라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설탕같이 생겼네요. 네네. 혹시 이거 뭐 찍어 먹어봐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맛으로 구분할 수 없나요? 안 되지 않나?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는 사실 베이킹 파우더라고 해서 빵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먹는 네. 거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연산은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그 신맛이 나는 음료들 그리고 과일에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과탄산소다는 좀 조심해 주세요. 굳이 뭐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그걸 그러니까요. 혹시 그 맛으로 구분할 수 있나 싶어서 그랬죠. 네, 일단 이렇게 네. 해서 물에다가 녹여줬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 pH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종이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산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얘들 자 등장 네. 됐습니다. 가장 먼저 구연산 이쪽에 있는 게 구연산이거든요. 네. 네. 가장 잘 녹았죠. 구연산 먼저 이제 얼마나 농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 바로 변해? 바로 빨간색이 됐네요. 바로 빨간색이 됐죠. 이게 뭐야? 빨간색이 되게 뭐 안 좋은 거 같네요. 우리 빨간색 좀. 네, 빨간색이라면 네. 저 정도는 녹겠는데? 저희 알기 쉽게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pH 산도에 따라 색깔이 이렇게 극명하게 변하는데 저 정도의 짙은 빨간색이면 한 pH 이쪽은 산도가 2에서 3 정도 네. 됩니다. 네. 높다는 거죠? 산도가 많이 낮다는 거죠. 네. 산성 성분. 네, 하는 거죠. 산성이라고. 네. 구연산이니까. 네네. 아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베이킹 소다도 한번 해볼게요. 네, 베이킹 소다. 소다는 무슨 색깔로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가운데가 베이킹 소다였거든요. 네. 보세요. 아, 녹색. 오. 바로 변하네. 바로 녹색으로 변하네. 녹색이면 pH 8 정도 돼서 어. 약한 알칼리 성분입니다. 네. 구연산이랑 베이킹 소다랑 완전히 극과 극에 있네요.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제 과탄산소다. 네. 네. 과탄산소다도 소다니까 중성에 가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과탄산소다인데 네. 중성에 네. 가 있는지 어느 쪽에 가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네. 신기하다. 알칼리성이네요. 네. 근데 이게 더 높. 파란색, 짙은 녹색이 네. 파란색에 녹색은-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pH 10 정도 되거든요. 강한 알칼리 성분입니다. 네.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파란색으로 변한 것 같긴 한데. 구연산은 산성이고 베이킹 소다하고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알칼리 성분이 강할수록 세정력이 강하고요. 아, 그런 거예요? 산성이 강할수록 살균력이 강합니다. 아. 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과탄산 소다가 가장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렇게 들어요. 생각할 수 있죠. 네. 알칼리성이 가장 네. 강 알칼리성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쉬운데요. 근데 이렇게 천연 세제들도 보시면 산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우고 싶은 때 오염 물질들도 네. 산도들이 다 다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맞는 산도에 따라서 구연산 뭐 이렇게 산성이 강하다. 그럼 반대 성질의 알칼리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요. 네. 알칼리성이다. 그럼 반대의 성질의 이제 산성이 강한 물질을 천연 세제를 사용해 주시면 그 효과를 훨씬 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산도까지 측정을 해봤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아까 피 묻은 네. 옷 피 묻은 있잖아요. 옷. 네. 피가 산성이든가 알칼리성이든가. 이걸 제가 과탄산소다에 넣었잖아요. 네. 과탄산소다는 맞는 건가요? 한번 그게 과탄산소다가 맞는지 다른 것들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네.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네. 직접 한번 구연산과 아니 웬 피 그리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은 그 놀다 보면은 이렇게 맞아. 까져요. 이렇게 막 가다 무릎 까지고 코피도 그다음에 나고. 코피 나고 이러면 피 묻은 옷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흙 묻은 옷이니까요. 네. 피 묻은 옷 2개를 준비했어요. 네. 네. 피 묻은 옷, 이것도 피 묻은 옷.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가 묻어 있거든요. 네. 가끔 아이들 놀다 보면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동안 코피가 그렇게 잘 나더라고요. 네. 코피가 잘 나고 또 게다가 이제 코피 났을 때 애가 당황하니까 안아주다 보면 제 옷에도 또 피가 묻어요. 그래가지고 피 지우는 것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옛날에 저 애들 싸울 때는 코피 터트리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울거나 코피 먼저 울거나 터뜨려. 코피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거. 아 진짜 많이 싸워보셨네. 그래서 어떤 걸로 더 이제 잘 지워지는지 저는 구연산으로, 그러니까 산성 물질의 구연산으로 한번 네. 지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정수 씨는 이제 약간 알칼리성의 베이킹 소다로 한번 지워볼게요. 베이킹 소다로. 네, 어떤 게 더 잘 지워지는지 네. 일단은 물에 담가서요. 어느 정도 이제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섞어서 이제 조물조물 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물 왔습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넣고요. 반대되는 성질이 더 잘 지워진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도 물 넣고 네. 저는 베이킹 소다를 넣어줄게요. 구연산이 저는 네, 구연산을 제일 넣어줄게요. 왼쪽에 있는. 구연산 왼쪽에. 구연산. 구연산. 구연산으로 잘 지워지면 피가 알칼리인 거구나. 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반대되는 그렇죠. 성질이 잘 반대되는 지워진대. 야 역시 4년제를 나오셔서 그런지. 구연산을 짓고요. 이정수 씨는 베이킹 네. 소다를 네 알겠습니다.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빨아주겠습니다. 피가 묻었던 것들이죠. 네. 일단 피 있는 부분에 근데 저 티셔츠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우리 제작진은. 뭐 누구 코피 하나 진짜 궁금하네. 야 오늘 촬영해야 되니까 일로 와봐. 으악하게 때려가지고. 야 정말 우리 진짜 행복한 아침인데 네. 그럼. 정말 행복한 멘트네요. 우리 제작진 희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구연산과 베이킹 소다로 조물조물 빨아주실 때는요. 네. 이렇게 장갑을 끼고 세탁을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아, 진짜요? 왜요? 편이니까. 아무래도 그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살짝 녹여서 피부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구연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성 물질이기 아하.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을 빨아주실 때는 항상 장갑을 껴고 그다음에 네. 빨아주시길 권해드려요. 네. 그렇구나. 잘 지워지나요, 베이킹 소다요? 네. 잘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건 잘 지워집니까? 네, 구연산도 잘 지워지거든요.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구연산 뭐 적당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게 피 묻은 옷도 오래되면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로 해야 돼요. 바로바로 조치해야 돼요. 네. 음식물 묻은 것도 그렇고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죠. 네. 살살 비벼서. 아까 전에 다른 곳에도 살짝 번졌는데 그런 것도 지워주시고요. 원래 자. 피 묻으면 그 부분만 살살살 빤 다음에 네. 세탁기에 그냥 네. 돌리거든요. 괜찮아요. 다 지워졌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됐나요? 어떻게 자. 봐요? 볼까요? 저는 베이킹 소다. 그게 안 아니고- 지워져. 잠깐만, 이거 지워졌다. 별로 안 지워져. 다른 데를 빨아들긴 빨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봐봐요. 이거 정확하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쪽은 안 빤 부분이고요. 여기가 요쪽 부분이 제가 베이킹 파우더로 빠른 부분입니다. 오, 확실히 지워지네요. 예, 아니, 여기 근데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쪽은 아예 안 빠신 거예요? 이게 근데 약간 이게 어저께 묻은 피라. 바로 지워야 돼. 그렇죠. 바로바로 지워주는 게 훨씬 더 잘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구연산으로 했을 때는 구연산도 사실 색깔이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아까 희해졌네. 전에 빨갛게 네. 피가 묻은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워졌습니다. 아. 베이킹 소다보다는 잘 지워졌죠. 구연산이 구연산이 잘 지워졌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피가 것처럼 그러면 알칼리. 알칼리성. 네, 약 알칼리성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 성질에 구연산으로 지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킹 파우더도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베이킹 소다. 네. 베이킹 소다도 많이 지워진 어느 정도 이제 피 묻은 옷은 구연산, 산성을 띈 게 낫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가 아까 와이셔츠 옷깃 같은데 이렇게 묻은 때? 묵은 때 묻은 네네. 이런 거 참 곤란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 한여름 지나면요. 저는 라운드 티라고 그래요. 그죠, 라운드 티.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묻어 있고. 누렇게 변했다고 맞아요. 하죠. 빨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하얀색 옷은 또 우리가 땀이 나서 전반적으로 좀 누래져요. 맞아요. 네. 과연 어떤 천연세제가 가장 효과적일지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곽사부님이야 전문가니까 한 번에 이제 딱딱딱 구분을 내시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베이킹 소다인지 저거는 이거 뭐 구연산인지 그냥 구분 못 하거든요. 이거 그쵸. 어떻게 하는 게 좀 구분이 좀 쉽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분말을 한번 보세요. 네. 분말을 봐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때가 낀 네. 옷들을 이제 뭐 땀 얼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때가 많이 꼈는데 이런 옷들을 준비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저는 구연산으로 그리고 이정수 씨는 이제 베이킹 소다로 네. 한번 찌든 때는 네, 찌든 때를 한번 알겠습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든 네. 때. 역시 저는 구연산을 좀 넉넉히 저기 찌든 때나 땀 이런 거는 좀 쿰쿰한 냄새 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산성에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구연산보다는 과탄산 소다나 베이킹, 베이킹 소다가 소다. 더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아까도 그랬는데 아까 피 묻은 거 할 때 구연산이 효과적인 걸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베이킹 소다라고 본인만 좋은 거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닦아주시고요. 베이킹 소다. 저는 요번에 베이킹 소다에 커피 한 잔 겁니다. 네, 커피 한 잔. 오. 그거 커피 한 잔 누가 먹습니까? 제 겁니까? 누가 먹나요? 자, 그래서 조물조물. 네, 조물조물. 역시 장갑을 껴고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이거 우리가 성질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빨려고 하는 것의 성질을 알아야 맞아요. 네. 거기에 맞는 세제가 들어가네요. 그래야 반대되는 성질을 찾을 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구연산으로. 사실, 베이킹 소다를 이정수 씨가, 네. 구연산을 곽사부님이. 네. 네. 구연산으로 벌써 열심히- 끝났나요? 네, 뭐 열심히 조물조물 빨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목 부분에 굉장히 때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역시 그러네요. 때가 많이 네. 있습니다. 오. 구연산으로 이렇게 안 되는 해주는 거는 잘 안 된다고. 네, 표백은 잘 안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찌든 때 같은 네, 찌든 경우는 저거는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 이게 베이킹 파우더로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티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늘어났나요? 근데 요 네, 부분이 열심히. 요 부분이 조금 하얘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금 제가 세척한 부분이고요. 네. 여기가 세척 안 한 부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쪽 부분을 보시면 하얘진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네. 저는 웃기세요 찌든 때는 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가 확실히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나온 뭐 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찌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산성 물질로 봐주시면 돼요. 네.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네. 말씀해주신 네. 대로 네. 역시 반대되는 알칼리성의 베이킹 소다를 빨아주시는 게 이 산성의 구연산으로 빨아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주시면 이게 그러면은 이걸 구분하려면은 어떤 거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그쵸. 뭐 사부님이야 금방 구분해 내시지만 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헷갈릴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방금 우리 몸에서 나온 때라고 했잖아요. 네. 뭐 우리 몸에서 나온 찌든 때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땀도 있고요. 뭐 기름때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생물체에서 나온 유기물 때는 대부분 산화되면서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알칼리성으로 지워주는 게 맞고요. 그런데 뭐 물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 자국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든지 아니면 우리 변기 화장실에서 변기 남자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요석같이 이렇게 노랗게 많이 생겨요. 그런 게 쌓여 있는 때들은 구연산으로 그러니까 산성 물질로 닦아주는 게 훨씬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세탁물은 우리가 구분해서 세제 제대로 쓰는 방법 배워봤고 냄새도 반대되는 성질로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유기물, 생물체들에서 나오는 무슨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신발장의 쾌쾌한 냄새 이런 거 베이킹 소다로 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를 음식물 쓰레기 위에다가 솔솔솔 뿌려주기만 해도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살림 팁으로도 그렇게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알칼리성 성분의 악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네. 알칼리 성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뭐 화장실에서 나는 그 암모니아 냄새라든가 아니면 생선 비린내 같은 경우 아니면 담배 연기, 담배 냄새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럴 때는 구연산이나 식초를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냄새의 경우에는요 그냥 삼총사가 아니고 이총사? 네네. 인조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구연산은 산이고 네. 과탄산소다하고 베이킹소다는 이건 알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전에 pH 산도 측정해 봤잖아요. 네. 이제 과탄산소다는 훨씬 강 알칼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살균하거나 표백하는 역할까지 또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과탄산소다는 아무래도 이제 옷감을 표백할 때 이럴 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다만 이제 베이킹소다는 연마 작용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주면 좋고요. 네. 아까 그거 정리 한번 하면서 아까 흙 묻은 옷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흙 묻은 옷도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네. 흙 묻은 옷은요, 이 흙은 이 흙이 이렇게 묻었을 때는 네. 주로 뭐 갯벌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갯벌놀이 많이 한다고요? 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유기성때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흙 묻은 옷은 산성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산성 성격이기 때문에 반대로 알칼리. 네. 세제들 사용해 주시면 돼서 과탄산소다를 이용하거나 베이킹소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갯벌에 다녀왔는데 옷이 많이 더러워졌다. 그때는 베이킹소다나 아니면 과탄산소다로 세탁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탁물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봤고 흙 묻은 거 과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다. 네. 이번에는 아까 약간 언급을 해줬는데 주방이나 이제 화장실 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주방도 뭐부터 사실 갈까요? 많죠. 네. 주방 먼저 한번 볼까요? 주방 먼저 네. 한번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판넬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정말 주방처럼 꾸며뒀거든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면 좋을지. 우선 과일. 저희가 초반에 과일은 얘기했는데 구연산. 구연산. 그렇죠. 과일은 구연산 같은 네. 거. 예. 그래서 제 생각도 같아요. 과일은 구연산이 좋을 것 같고 냄비가 있잖아요. 찌든 때. 찌든 때 뭐 탄 후라이팬도 기름. 그렇고 뭐가 저건 좋을까요? 저거지. 이건 베이킹소다지.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이제는 정말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프라이팬하고 같이 베이킹. 같이 둘 다 베이킹소다. 그리고 이 전기포트도 안에 찌든 때가 물때. 가득한데 이 물때는 뭐가 물때는 좋을까요? 구연산이지. 구연산. 물때는 구연산. 구연산이다. 구연산. 저도 구연산이라 생각하는 게 예. 이 포트처럼 네. 이런 안에
살균, 세정해줄 때는 네. 구연산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 안에 그 스테인리스 재질 같은 걸로 돼 있을 텐데 저거 산으로 해도 되나 싶네요. 저는. 아니 왜 집에 왜 요즘에는 커피 내려 먹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 거기에 물 탱크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물때가 하얗게 껴요. 아, 네. 그럼 거기서 무슨 하나 액체 같은 거 주던데 그게 산도가 세. 아, 맞아요. 그래요? 네, 넣고 네. 끓일 때도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구연산. 구연산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검사를 네. 근데 저는 몇 점인가요? 네. 이 코너를 월요일마다 진행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요. 네. 장애인 MC는 시집 가시면 진짜 살림 잘할 거예요. 정말요? 그거는 이제 간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에? 일단 다음에 몰라요. 아, 잘할 것 같아요. 네. 믿어 의심치 하루 누워 있을 수도 않습니다. 있어요. 일단 과일 볼게요. 네. 과일은 구연산 맞고요. 이제 구연산뿐만 아니라 베이킹 소다도 사용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베이킹 소다는 그냥 과일을 세척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연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딸기 같이 이렇게 껍질이 없는 과육들 씻을 네. 때, 살균할 때, 그리고 또 이제 포도 송이송이 안에 그 우리 지난주에 했던 초파리 알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세균을 잡거나 할 때, 이제 살균 소독을 할 때는 구연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적정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포도 우리가 많이 먹을 철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 할 때는 구연산에 좀 담가 놓으시면요. 초파리 알 같은 거 해결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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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탄냄비. 냄비. 네. 냄비는 베이킹 소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저거보다요. 뭐 식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과탄산 소다 사용하면 괜찮거든요. 훨씬 좋아요. 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탄산소다. 네, 과탄산소다 무슨 표백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표백제인데 이렇게 탄냄비에도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만 사용하면 안 되는 재질들도 있거든요. 아. 네. 뭐 철이라든가 아니면 노쇠라든가 불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과탄산소다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표백제로 알고 계신 분들이 확실히 네. 많긴 하거든요. 네. 뭐 그러면 그릇 세척에도 써도 되나 하실 텐데요. 근데 과탄산소다는 탄산소다와 과산화수소를 섞어서 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된 이온이 안정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즉 이제 찌꺼기, 그러니까 세제 잔여물이 금방 없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충분히 헹군다. 그러면은 잔여물 없게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저 물때 낀 포트는 구연산 맞죠? 맞습니다. 네. 아. 아마 장애인 MC 집에 있는 그 포트는 굉장히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때잖아요. 네. 물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 얼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금속 이온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인 구연산으로 없애줘야 굉장히 잘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물때는 무조건 이 구연산으로 없애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구연산이나 베이킹 소다나 과탄산 소다는 여기쯤에 넣어놓고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로 구연산. 그다음에 네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저 주방은 해결됐고 욕실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욕실 구조도를 또 이렇게 네. 만들어 아, 왔어요. 신혼집이네요. 그러네. 신혼집. 야, 이거 때문에 신혼집이네. 그렇죠. 그리고 구연산은 아까 물때 좀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거울에 또 물때 많이 물때 끼잖아요. 많죠. 그래서 화장실 거울은 구연산이 아닐까 싶어요. 괜찮나요? 네, 네, 네. 구연산.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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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이 과탄산? 알카리성이라고. 네, 박수희 기자가 과탄산이라니까 과탄산. 과탄산. 그러면 네. 저긴 전 구연산 같은데요, 저기도. 일단 과탄산을 하나 네, 붙여두도록 박수희 기자가 닦아봤나 봐요. 아, 자신 있게 얘기해. 그래요? 네, 과탄산소다. 그리고 네. 칫솔. 칫솔. 칫솔은 뭐가 좋을까요? 아, 칫솔. 칫솔은 치약으로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치하면서 같이. 칫솔은 제가 볼 또 때 베이킹 소다 물에 그렇죠. 베이킹 소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칫솔은 그래요? 베이킹 소다 안에 담가두고 세척을 한다고 들었고 야, 이것도 또 복잡하네. 이렇게 베이킹 하다 보니까. 소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욕조 같은 데도 물때. 물때 물때는 뭐 구연산. 구연산. 네. 네. 물때는 물때는 구연산.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일에 그 곰팡이 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구연산. 아, 그래서 구연산. 치약 아니야? 치약이 약간 산 아닐까요? 타일에도 네. 타일. 구연산. 네. 네네.
자, 구연산 많이 썼어요, 지금. 네네. 네. 많이 쓴 거 맞아요. 맞아요? 욕실에는 그래요? 구연산을 많이 쓰는 게 네. 좋은 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우리 전기포트 물 때는 네. 구연산을 없앴잖아요. 화장실은 아무래도 물을 계속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때가 많이 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욕조라든가 뭐 거울이라든가 이렇게 물때가 많이 꼈을 때는 구연산을 사용해 주시는 게 맞아요. 거울, 네. 욕조, 이렇게 맞고요. 칫솔 같은 경우는 살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탄산소다. 칫솔도 역시 살균 효과가 있는 구연산. 네, 강한 구연산입니다. 산성으로 하는 구연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욕실 타일 같은 경우요. 네. 아까 네. 곰팡이 많이 쓸고 사실은 욕실 청소할 때 가장 고민이 그 곰팡이거든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욕실 타일도 구연산 구연산. 사용해 주셨죠. 네. 흔히들 이제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베이킹 소다는 그냥 세척하는 능력은 있는데 이제 그 곰팡이 포자들을 막 살균해주고 아하. 소독해주는 역할은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연산을 쓰거나 아니면 정말 좀 강한 강알칼리로 이제 살균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여기는 과탄산소다. 타일은 과탄산소다 아니면 구연산으로 네. 타일은 곰팡이가 꼈다. 그러면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 아니면 구연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그거 맞았다는 그러면 거죠? 네. 과탄산소다. 과탄산소다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과탄산소 해봤습니다. 쓰기 전에 밖으로 좀 튀지 않게 사용해야 돼. 맞아요. 아, 그래도 또 남자가 또 자존심이 있지. 또 앉아서 쌀 수 없습니다. 최대한 멀리서. 어느 때가 되면 앉으라고 제발. 그래서 그냥 욕실에는요 구연산을 하나 그냥 아예 갖다 놓으세요. 아. 그래서 사용해 주시면 욕실도 깔끔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죠. 네.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욕실까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천연세제 삼총사를 잘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확실하게 쓰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하자고요. 네, 궁금한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진실혹은 거짓이에요. 천연세제. 자, 처음은 베이킹소다 많이 녹일수록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많이 녹여서 쓸수록 좋을까요? 이거 뭐든지 많이 넣고 하면은 다 되거든요. 다 이 양으로 물량 공세해서 이거 안 되는 거 없어요. 저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녹일수록 근데 많이 녹일수록 좋다는 아닌 것 같아. 녹이긴 녹여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녹여도 안 좋고. 아, 완전히 녹이는 건 아닐 것이다. 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 이정림 씨께서 맞으셨어요. 네. 너무 많이 녹이면 안 돼요. 적당한 이제 농도까지만 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는 8% 농도가 되면 더 이상 녹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세척력은 한 1%만 돼도 충분히 세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녹일 필요는 없고 이제 적당하게 보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녹이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과탄산소다 옷을 변색시킨다입니다. 근데 저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오히려 누렇게 변색된다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일종의 표백제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박 기자님께서 맞히셨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 아무래도 물 속에는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도 있고 미네랄도 있어서 그 자체로도 좀 변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과량을 사용했을 때 과탄산소다를 많이 사용했을 때도 역시 황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은 담가두지 말자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과탄산소다 색깔 있는 옷에는 사용이 불가라는 이야기예요. 사용 불가. 변색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색깔 있는 옷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하는데? 네네. 네. 이거는 X 할게요. 사용 네. 불가하지 않고요. 사실 뭐 락스 같이 이렇게 그 염속의 표백제 네. 같은 경우는 탈색되기 굉장히 쉽죠. 근데 과탄산소다는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좀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색시킬 위험이 없다. 다만 좀 염려가 되는 의류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일단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거기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과탄산소다 뜨거운 물에만 사용 가능?
근데 저도 이 뜨거운 물이라고 해서 청소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을 했는데 얼마나 뜨거운 물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또 찬물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궁금하실 수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뜨거운 자체로는 물에만 사용 가능은 아니야. 맞습니다. 네. 아, 찬물에도 돼요? 네. 그래도 뜨거운 물이 또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과탄산소다 성질을 말씀드리면서 과탄산소다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했어요. 물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잘 녹고 산소 발생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과탄산소다를 넣으면 팍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표백을 시켜줘야 되는데 표백도 시키기 전에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기 때문에요. 사실은 뜨거운 물보다는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찬물에 녹여서 좀 오랫동안 담가서 어느 정도 담가서 그렇게 해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저 천연 세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많죠. 네,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이게 좋은 게 좋다고 또 좋은 것끼리 섞었으니까 이게 더 좋다라는 생각에 이제 구연산이랑 베이킹 소다랑 섞어서 네. 이렇게 만능 티슈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산성하고 알칼리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야. 산성도 네, 되고 네. 알칼리도 아,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만능 티슈를 만들었던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 효과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만능 티슈 시중에 파는 건 여기에 세제가 조금 섞여 있긴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잘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베이킹소다만 쓰고 구연산만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지 이거는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일단은 찌든 때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프라이팬을요. 아, 네. 탔어. 뭘. 네, 많이 탔죠. 뭐 이렇게 태웠어. 네, 이걸로 해주시고. 자, 여기도 많이 탄 네. 네네. 냄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베이킹 소다로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네. 그럼 저는 만능 티슈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만능 티슈고요. 네. 만능 티슈는 구연산하고 같이 섞은 겁니다. 네. 그리고 베이킹 소다는 그냥 티슈에 네. 물만 묻혀가지고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산성 성분하고 준비하시면- 알칼리성 성분하고 섞어서 티슈를 만들었고 네. 그걸로 후라이팬 한번 닦아볼 거고요. 네. 저쪽은 그냥 베이킹 베이킹 소다, 소다. 알칼리성 세제 가지고 닦는 거고요. 네. 베이킹 소다를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부어주세요. 네. 아, 이름만 들어서는 만능 티슈. 네. 뭔가 만능 다 지워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만능이면 저기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능 티슈 네. 말씀해주신 대로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었습니다. 자, 어떤 준비. 게 더 잘 지워지는지 보세요. 시작. 대결인가요? 재밌어요. 근데 저게 그런 것 같아. 저 후라이팬에 찌든 때 있잖아요. 저거 네. 약간 탔는데 네. 저거는 식재료가 뭐였나에 따라서 저게 산성일 수 있고 알칼리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그렇죠. 같아서 차이가 좀 있죠. 저는 오. 만능이 더 잘 닦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 거 보세요. 지금 딱 했는데 지금 거의 지금 흙탕물 수준으로 벗겨졌어요. 야, 잠깐만요. 이거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열심히 닦고 있거든요. 아니야. 지금은 저 정수 씨께도 잘 닦인 오.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저 어머, 진짜 깨끗한데요? 빡빡 문질르지 않았거든요. 박지원 씨 거는 오히려 더 저는 뭐라 빡빡 그래? 문지르고 있어요. 안 돼. 저거. 오. 이렇게 해서 저는 희한하네. 벌써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더 닦아봐야 돼요.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그죠? 베이킹 소다가 훨씬 더 잘 예, 닦여지고요. 기름때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 기름기 자체도 더 잘 제거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다 있죠. 예. 네. 왜 그런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 네. 그리고 구연산은 산성. 네. 그러니까 알칼리성과 구연산이 만나버리면 중화가 됩니다. 아. 중화가 되면서 거의 중성화되나? 네. 네. 중화가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중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만능 티슈를 네. 얼마나 정말 이게 중화가 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리트머스 종이 아까 제가 그럼 되겠네. 보여드렸잖아요. pH 산도. 네, pH 산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만능 티슈거든요. 네. 이게 섞는 게 효과가 없네. 만등이 아니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좋은 것끼리 섞으면 좋을 줄 알았죠. 네.
말만 만능이고 네. 효과는 사실 좀 구연산이나 베이킹 소다에는 넣으면 바로 색깔이 아까 변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젖은 느낌인데요. 젖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뒀을 때는 그냥 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거죠. 네. 아. 그 정도 연두색이면 네. pH 6에서 7 정도 돼서 중성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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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세정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물로 그냥 세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더 잘 닦인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건 뭔가요? 그냥 기분 탓인가요? 그럴 때는요, 이제 막 만들었을 때. 막 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이나 식초를 막 만들었을 때는 부글부글하면서 화학 네.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물 살짝 만들어 볼게요. 네. 물을 넣고 물을 넣고 여기다가 구연산을 한번 넣어주세요. 구연산이 요거였어요. 네. 구연산. 자, 이거를 이렇게 일단 잘 저어주고요. 네. 저어준 다음에 베이킹 소다에 구연산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마술. 오. 이거 마술사들이 이렇게 막 화학 반응이 올라올 때 이때는 강한 세정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살균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네. 살림 팁으로 주부들이 이제 싱크대 배수구 청소하실 때 베이킹 소다 넣고 구연산 넣고 구연산 수나 아니면 식초를 넣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청소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럴 때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만들어 놓고 좀 오래됐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물 상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조합과 나쁜 조합 이게 먹는 걸로 치면 식궁합이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자, 하나하나 그럼 나쁜 조합 먼저 하나 볼까요? 네. 나쁜 조합은 구연산과 베이킹소다. 아까 그렇죠? 했던 네. 저물 된다. 네. 나쁜 물이 조합. 된다. 네. 라고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이 구연산과 과탄산소다. 네, 이것도 좀 마찬가지.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네, 네. 맞습니다. 과탄산소다도 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연산과 같이 있으면 이제 산도 자체가 낮아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제 효과, 표백 효과나 살균 효과가 없어질 수 있고요. 구연산도 마찬가지로 산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기능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나쁜 조합인데요.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네. 오. 맞아요. 왜 그 이거 두 개 소다끼리 섞는 것도 안 좋고. 둘 다 알칼리 아닌가요?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알칼리 맞아요. 네. 근데 너무 기능이 비슷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탄산소다만 사용했을 때는 기능이 뛰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이킹소다랑 같이 과탄산소다를 하면 산도 완충 작용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둘 다 별로 효과가 없을 그래. 수 있습니다. 아, 같이 굳이 섞을 두 수 개를 맞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없다. 네. 네. 이거 맥주끼리 섞진 않잖아. 그렇죠. 아, 그쵸. 맥주와 소주를 섞죠. 야, 이렇게 확 바로 와닿는 이해됐어요. 오. 네. 맞아요. 자, 이제 좋은 조합 보겠습니다. 요건 눈여겨봐야죠. 네. 좋은 조합은. 베이킹소다와 알칼리성 알칼리성 물비누. 물비누? 네, 베이킹소다와 이렇게 알칼리성의 비누들을 섞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베이킹소다는 때 분자를 중화시켜서 네. 물에 녹이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비누는 기름기인 때를 또 물에 녹여서 없애주는, 그러니까 없애는, 때를 제거해주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두 가지는 섞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그래서, 네. 한 번 더. 베이킹소다와 알칼리성 물비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한 아침만의 만능 세제를 이걸로 한번 어.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지금? 네.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만드는 방법은 만들고, 굉장히 네. 단순하거든요. 네. 이제 물비누와 베이킹소다 두 가지만 네. 있으면 돼요. 비율은 베이킹소다를 네. 2스푼, 2스푼. 네. 하나, 둘 둘. 넣고요. 그리고 물비누 1스푼 정도. 2대1 비율로 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잘 섞어서 이대로 사용해 주시면 그대로 정말 사용해요? 훨씬 세정 능력이 뛰어나지거든요. 아, 예. 물 안 넣고요? 네네. 물 안 넣어도 됩니다. 물비누를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이제 걸쭉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을 살짝만 섞어 주셔도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쓰지 마시고요. 그날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만능 세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알칼리성
물비누.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네. 구연산과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 네. 소금입니다. 구연산이요. 녹을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좋거든요. 네. 녹 제거해 주는데 구연산이 제거를 해주고 소금은 또 연마 작용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연산과 소금을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녹슨 물건들, 주방 물건들 중에서 이제 녹슬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닦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제 집에 있는 가위들 생각보다 녹이 잘 쓸더라고요. 네. 그런데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금하고 네. 넣어서 소금과 구연산하고 구연산. 구연산. 네. 비율은 구연산 1 그리고 소금은 살짝 그거보다 적게 0.9 정도. 그래요? 네. 거의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연산 넣고요. 네. 소금도 그거보다는 살짝 적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네. 물을 섞어서 네. 적당히 걸쭉하게 네. 약간 슬러시 상태로 겔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살짝만 넣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녹슨 물건에 수세미에 묻혀가지고요. 뭐 가위라든가 네. 칼이라든가 녹슨 물건을 닦아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그래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우리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잘 알고 거기 반대되는 개념으로 천연세제 삼총사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커피숍에 하이 실종 차림으로 한 남성이 들어서서 네.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아니 이런 경우 이거 뭐 그죠? 짧은 속옷만 입고 나온 건가? 이거 그죠? 네, 저분이 지금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충주의 한 카페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난 네. 이 하이 실종 패션으로 나타나서 네. 이 카페에 있던 고객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게 처음에 팬티만 입고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죽 핫팬츠였다고 합니다. 예, 저도 저거 봤는데 저분이 그 원주에서도 또 그랬다면서요. 이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저거 봐가지고 진짜 안 본 눈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안 본 눈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한 방송에서 이분을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를 네.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 명문대에 나오고 굉장히 좀 똑똑한 분이었는데 이 직장에서 잘리고 그래서 또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자영업도 잘 안 되고 아하. 이렇게 좀 어려운 와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됐는데 이걸 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뭐 지금 들어보니까 사연은 딱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러고 다니면 이제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강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경범죄 처벌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은 이게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속옷도 아니고 예.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시지만 사실상 어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상의 그 과다 노출이라는 것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 또는 엉덩이 이렇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서 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감정을 들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경찰에서 즉결 심판에 회부한 상태이고요. 그렇구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 네. 뭐 방금 사진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 과도한 노출뿐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 네. 하나하나 하고요. 우리가 OX로 의사 표시를 한번 해보고 네. 판정은 오수진 변호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네. 커피 걸리나요? 야, 커피 볼까? 네, 커피.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네, 첫 번째. 자, 요거 이제 곧 다가옵니다. 추석이에요. 친척들끼리 100원짜리 화투놀이를 했어요. 이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면 O, 아니면 X죠. 네. 화투놀이. 하나,
나는 받는다, 야. 저는 안 받는다. 저도 안 받는다. 이게 친척들끼리 모였는데 또 이게 몇백만 원 오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따지기 그렇잖아요. 네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O요. 오요. 전에 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도박은 도박인데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중에서 다 잃은 분이 신고하면 이거 처벌 받는 거예요. 아, 진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도박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도박은 도박이다. 이 말 자체는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도박죄, 형법에서 이제 도박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도박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하면서도 단 일시오락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벌이 안 된다라고 X 드신 분들, 친척들 간에 이건 일시오락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전 100원의 화투놀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 100원 정도로는 일시오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일시오락이라는 게 살짝 애매하게 느껴졌는데 무슨 뜻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친척 중에서 이 도박을 했는데 화투를 쳤는데 그 중에 진 사람이 뭐 신고해서 처벌됐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시오락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그 직업 소득에 따라서 돈 판돈이 규모가 큰지 작은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위로 도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친족끼리라 하더라도 뭐 하우스 도박 그런 도박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친족이 갔다 이거 처벌 대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려할 점이 상습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소소한 재미로만 즐기셔야지 이것이 판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습관되고 그 용어 자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어른이 있는 데서 이게 아버님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좀 그렇죠. 드세요. 뭐 이렇게. 자, 다음 거 있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 포교 활동, 종교적인 거. 이거 많죠? 이것도 불편할 때 많아요. 저는 관심 없는데 자꾸, 좀 기운이 특이하시다고 한번 얘기 좀 하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시라고 그리고 빨리. 저 지하철에서도 다니면서 뭐, 쉔다! 뭐 이러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전 좀 불편합니다. 저는, 이거는 포교 활동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X. 왜냐면 처벌을 받았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도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벌받는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X가 아닐까? 저는 포교 활동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너무 강요를 하거나 막 집까지 찾아오거나 이런 그건 건 위법일 것 같아요. 집에 먼저 와 있고. 뭐 심하면 처벌받는다. 네. 그렇죠. 오수진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 설명까지 곁들여서 본다면 박수유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교 활동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포교하는 것 자체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타인의 종교의 자유도 존중하는 선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온다든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여기다 서명해주고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범죄 처벌법에 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죄로도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이러면 오히려 그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반감 사게 되잖아요. 너무 뭐든지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번에 배우자 몰래 본 휴대전화 문자. 남편 몰래 아내가 봤다든지 아내 몰래 남편이 봤다든지. 저는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4주 후에 뵙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사유를 찾기 위해서 그 몰래 샤워할 때 이 문자 같은 거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자료 남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방송국 사람들이 또 그것도 안 되는데 불법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 어쨌든 이거는 배우자라도 몰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차라리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보지 훔쳐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비밀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비밀 침해죄라는 것이 봉함된 편지나 문서, 그리고 요즘엔 특히 전자기록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 내용을 알아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올라갔던 사건이 아내가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금 장치가 된 그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는데 네. 결국에 이게 비밀 침해죄에 해당은 된다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되려고 아하.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다만 이 아내가 초범이고 나쁜 목적이 아니다. 뭐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선고 유예가 이제 판결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불법이면 증거로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형사재판인지 아니면 민사재판인지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형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를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그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는 법관의 그런 재량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그 많은 약간 그런 불륜 사건들, 네. 이런 사건들은 그런 문자 메시지 등을 이제 증거로 이런 남편이 또는 아내가 제3자와 함께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런 증거들이 제출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촉은 되는데 지금 방송 이렇게 본 분들은 일단 챙겨놓고 보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그것을 열어보면 비밀 침해죄가 되지만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든지 아니면 대화 중에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녹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복잡해. 자, 네 번째. 네. 동의 없는 인터넷 라이브 생방송? 이건 뭐지?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1인 방송이 원체 많아서 BJ들이 그냥 길거리 같은 데 다니면서 네. 카메라 들고 막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네요.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이분이 저 찍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가위바위보 한번 해요. 이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이건 안 되지. 맞아요. 이건 당연히 처벌. 이건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처벌. 이것도 당연히 처벌인 거야. 이게 소상권도 사실 있고. 저희 제작진 중에서 정말 이 일을 겪은 아, 분이 있어요. 그래요? 진짜? 있는데 정말 무작위로 막 다가와서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그래.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또 위법이 또 아닐 것도 같은 게 그런 외국에 파파라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아니 근데 저 유명한 사람들은 그 노출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버는 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사례도 있어. 네, 저희도 방송 리포트 제작할 네. 때 네. 배경에 살짝 본인 얼굴 나가도 네. 막 항의 들어오면 다 지워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지요. 되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얼굴이 나가고 또 싫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약간 조롱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라이브 생방송 하시는 분들. 네. 그 저촉됩니다. 자, 미성년자에게 담배,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이거 미성년자가 담배 사러 가면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근데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진짜 이런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막걸리 심부름.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 이렇게 해서 많이 갔다 왔는데 요즘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네. 되죠. 네. 안 되죠. 안 된다. 네, 처벌받는다. 처벌받는다. 네. 저도 네. 어떻습니까? 처벌 받는다. 저는 괜찮을 것 괜찮다? 같은데 괜찮아요? 담배를 같이 핀 것도 아니고 피게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사오라고 한 거면 좀 처벌하는 게 야박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담배 가게에서 안 팔아야 되거든, 원래는. 이렇게 애가 가면. 그쵸. 그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일단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네. 무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이 청소년을 상대로 손님이 요청을 하니까 가서 담배나 술 좀 사다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냥 무시로 주전자에 막걸리 좀 담아와라. 그러면, 야, 진짜 옛날 얘기네요. 그럼. 그리고 저 가서 막걸리 사. 담배 사와라. 이런 거는 담배 심부름은 뭐. 사실 예전에 그 막걸리 심부름 같은 경우는 심부름 시키면 감사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갔다 오면서 이제 한 잔씩 잡아먹고.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 내
그 괴롭힘 금지법. 금지법. 네네. 그것 때문에 그 부하 직원한테 이런 거 시켜도 심부름도 안 되죠. 아,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 길에 떨어진 은행 주워가기. 이거 많이 아니, 주워가지 않나요? 이거는 털어간 것도 아니고 주워간 건데. 맞아. 이건 아니지. 이거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처벌. 주워가도 돼.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가로수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난 거는 내 거. 네. 다 X네요. 한두 개 주워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싹쓸이해 가면 또 뭐. 아니, 그래도 떨어진 건데. 떨어진 건데. 싹쓸이만 아니면 괜찮다. 그럼 또 경쟁이 붙을 것 같아서. 경쟁 붙어서. 그래요? 이거 밟으면 냄새 많이 나는데 오히려 많이 가져가 주셨어도 좋을 것 이제 같아요. 그런 처리 되세요. 꼬리꼬리 냄새 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시 조경과에 문의를 했는데요. 네. 이게 소유가 서울시에 인정이 돼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은행을 따게 될 경우에는 절도죄,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우면 점유 이탈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은행을 주워가고 떨어져 있는 거를 주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네. 처벌하지 않고요.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따거나 그리고 또 막 이걸 대량으로 주워가서 어디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가거나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네. 역시 이게 길에 있는 가로수의 은행이나 진짜 은행이나 털면 안 되는군요. 아니, 우리가 경범죄 이러면 그냥 딱 생각이 그냥 노상방뇨라든지 네. 아니면 무단횡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다양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네. 우리가 알아. 사실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아는데 몰래 싹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네.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경범죄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인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행복한 주말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 날씨가 실감나다가도 한낮에는 아직까지 여름이 남아있는구나 싶으시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광주 30도, 대전 32도, 청주, 대구 31도, 강릉 29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에서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현재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 남해안, 내일은 충청, 이남에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요란스레 내릴 텐데요. 제주 많은 곳은 무려 300mm 이상, 남해안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남과 전남은 최고 70mm가 내리겠고요. 그 외 남부와 충청 남부엔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그 외 지역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등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저지대나 산사태 등 침수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된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는 8월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름을 정리하는 그런 주인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의 시작 오늘 월요일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